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30년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광주시가 주민 친화형 소각시설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체육문화시설로 만들어진 수도권의 소각시설이 광주형 모델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매년 5월 18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와 목포시 의회 등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고흥을 연결하는 백리섬섬길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도로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5월 18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미국의 건국 이념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주 차원의 기념일을 제정한 건데요. 해외에서 5.18 기념일이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 오후 1시 반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순간입니다. 참석 의원 67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이제 광주의 5월 정치는 온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정의와 평화의 정신으로 그 명예를 회복할 것입니다. 결의안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군부 독재에 억눌린 민족에 희망을 줬으며 자유국가에 대한 미국 건국 아버지들의 이념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돼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참여가 민주화 형성에 얼마큼 기여를 하고 또 5.18을 통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그런 뜻을 기리고 5.18을 세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념일을 만들자는 움직임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해외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제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약 60만 명의 한인들과 이곳 주민들이 매년 5월 18일을 기념합니다. 국외에서 지정된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념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5.18 기념일 제정 준비위원회는 실제 세계화 효과까지 보기 위해 청소년이나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결의안이 미국 내 다른 주에도 퍼져나갈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제 결의안이 한번 처음에 나오기가 힘들지만은 그거를 기초로 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뉴욕주, 일리노이주, 그리고 조지아주, 또 뭐 유타주, 뭐 워싱턴주 이렇게 가고 그리고 또 유럽까지 건너가려고 합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를 시작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아시아를 넘어 지구촌 곳곳으로 전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윤덕민 신임 주일대사가 일본 기업의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고 한 발언을 광주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가 규탄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성명을 내고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결정되면 한일 국민과 기업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한 윤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의 태도를 꾸짖어도 부족할 판에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마저 포기하자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또 피해자 대리인 전원이 불참을 선언한 민관협의체와 관련해 정부는 3차 회의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밝혔습니다. 흐리고 더운 날의 연속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비구름대가 조금씩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우리 지역에도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5에서 40mm가량으로 예보된 비의 양은 많지 않은데요. 비구름대의 위치에 따라서 강수량과 강수구역의 변동이 클 수 있겠습니다. 특보는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난 밤 사이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6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특보는 여전하지만 더위는 어제보다 덜합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에서는 하루 평균 600톤의 생활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양과동 매립장에 그대로 묻고 있는데 매립장 시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소각시설은 없어서 쓰레기 대란이 곧 현실화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오전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해 8시간 동안 거리를 돌며 쓰레기 4톤가량을 수거합니다. 코로나 한참 활성화됐을 때 쓰레기 양이 좀 줄다가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끝나는 상황에서 지금 쓰레기 양이 3배, 4배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광주 각지에서 하루 평균 600톤의 쓰레기가 수거되는데 모두 남구에 있는 양과동 매립장으로 옮겨집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109는 당초 2027년까지 사용하기로 계획됐지만 4년이나 사용 연한이 앞당겨져 내년 3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무소각장의 조기 폐쇄와 나주 SRF 갈등으로 쓰레기 직매립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주 SRF가 처음 가동한 지난 2017년의 광주 쓰레기 하루 평균 반입량은 380여 톤이었지만 SRF 가동 중지와 상무소각장 폐쇄로 인해 이듬해 반입량은 770여 톤으로 2배 정도 뛰었습니다. 이후 4년 동안 꾸준히 600여 톤을 웃돌고 있습니다. SRF 시설이 정상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 발생된 모든 생활 쓰레기가 이 매립장으로 매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정했던 기간보다 더 앞당겨져서 쓰레기가 2-1단계가 만장이 된 겁니다. 광주시가 대안으로 2-209를 올해 말 준공할 예정이지만 역시 2029년이면 매립이 더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해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로 수거하는 생활 폐기물을 더 이상 직매립할 수 없게 됐습니다. 쓰레기 대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 광주시는 소각장 건설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시도 재활용 시설 확충과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필요성에 대하여 자원순환 처리책의 전환을 위한 용역을 전국 광역단체 중 대형 소각장이 유일하게 없는 광주시. 현재까지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쓰레기 대란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소각장 설치 등 광주시의 빠른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시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소각장 시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역민의 반발을 줄이고 하나의 문화공간이 된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참고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눈여겨보고 있는 소각장에 김영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5m 높이의 녹색 전망대가 우뚝 서 있는 경기도 하남 유니온파크. 무더위를 피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야외에서 물장구를 칩니다. 물놀이장 옆엔 야외 테니스장과 공원 등이 있어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깁니다. 경기도 하남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유니온파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지하화되어 있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도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고 그래서 어떤 여기 왔을 때 냄새가 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시민들의 편의시설 기능뿐만 아니라 제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지난 2014년 지상에 있던 소각시설을 지하화했는데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 선별시설 등 6종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동시에 냄새가 지상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밀폐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폐기물 소각량만 매일 40톤가량인데 하남시의 하루 평균 생활 폐기물 반입량의 절반에 달합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열은 주변 아파트에 공급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하는 데 쓰입니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는 전망타워로 조성한 굴뚝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 배출되는 연기는 소각시설 자체에서 배기가스를 법정 기준치 이내로 처리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처리를 다 해서. 충남에 위치한 또 다른 쓰레기 소각시설. 지역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 소각장은 아산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소각시설 주변에 150m 높이의 전망대와 생태곤충원 등 다양한 관광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반입에 따른 수수료 10%를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고 소각열로 생기는 진결 이불을 인근 공장에 공급하는 등 사회환원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기업으로서의 이제 사회적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크다 보니까 그 대기 오염물질 같은 경우도 법적 기준치보다 50%를 더 감해서 저희가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의 재발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경기도 하남시와 충남 아산시의 소각 처리 시설. 소각장 건설을 고민하고 있는 광주시는 수도권 소각 처리 시설들의 장단점과 남겨진 과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광주형 모델을 새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과 맺은 한전공대 부지 기부 관련 합의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광주 경실련이 낸 합의서 정보 공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한인 다음 달 8일 부영주택과 맺은 3자 간 합의서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한 것과 관련해 특혜가 있는지 보겠다며 합의서 공개를 요청했고, 전남도와 나주시가 이를 거부하며 지난 2020년부터 행정소송이 진행돼 왔습니다. 현직 광주구청장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것과 관련해 광주 전남 여성단체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여성단체 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행 혐의를 받는 구청장이 피해자의 직속 상관인 관계였다며 피의자의 주장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보고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나주의 산업단지 내 변압기 제조업체에서 50대 근로자가 전기에 감전됐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변압기의 전력 공급을 모두 차단하지 않았고 절연 장갑을 한 손에만 착용했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겸직 여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겸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규정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원 겸직 현황을 검색했습니다. 준비 중이라는 안내만 뜰 뿐입니다.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임기를 시작한 뒤 한 달 안에 겸직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내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갓 임기를 시작한 지방의원의 겸직 현황 공개를 완료한 건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등 일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도록 돼 있어서 정리되는 대로 그냥 올렸거든요. 전남도의회는 의회 사무처가 내부적으로 도의원 전원의 겸직 신고서를 받아놓고만 있을 뿐, 애당초 자체 윤리강령 조례에 겸직 신고 공개 계획조차 담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조례로 정한 방식에 따라 공개하라는 상위법이 무색합니다. 업무 추진비 내역 공개 자료 사이에 겸직 현황을 끼워뒀고 그나마도 작년 7월 자료가 끝입니다. 광역의회인 충북도의회가 8월 기준 겸직 현황을 게시하고 일부 시군의회가 겸직 현황을 상시 공개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방의원이 투잡을 뛰고 있는지, 의원 이외의 신분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시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비리가 사실은 겸직 부분에 있어서 발현된다고 해서 과언이 아닌데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건 큰 문제죠.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통해 겸직 현황 공개 등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상태. 이해충돌 방지, 주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은 미흡하고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만 커졌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광주시 의원에게 내린 징계 수위에 대해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 20일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박미정 시의원에게 내린 당직 자격 정지는 당규상 경징계에 해당한다며 당 개혁을 촉구했던 시민들의 열망을 또 한 번 외면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피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송갑석 후보가 호남에서 대대적인 반전을 만들어달라며 호남 당원들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송 후보는 지난 주말과 휴일 열린 경선에서 많은 실망과 아쉬움을 들여 송구하지만 호남 민심이 당에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호남 최고위원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은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라며 지도부가 수도권, 특히 특정 계파 일색이 되면 민주당의 앞으로 선거 전략과도 배치된다며 호남 당원들이 뭉치면 막판 수도권과 전국 대의원 투표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에서 고흥으로 연결되는 백리 섬섬길을 국내 첫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현재 국회에 관광도로 지정의 근거가 될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지역 내 조속한 지정 촉구 요구까지 잇따르면서 연내 지정 가능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돌산에서 고흥 영남까지 섬과 섬을 11개 해상교로 잇는 39km 구간의 도로. 백리 섬섬길로 명명된 이 도로는 수려한 남해안의 풍광과 각각 다른 독특한 홍법이 적용된 교량들이 어울려 현재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백리 섬섬길을 국내 첫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은 지난 6월 백리 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토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 달 정기 국회가 개회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연내 관련 법안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상 함께 검토를 해서 도로법상 도로에 관광도로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가 전부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과정이나 본회의 통과에 크게 장애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수시 의회도 동서화합과 국토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도로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백리 섬섬길의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법안 통과 때까지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위원단들은 지금 좀 꾸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랜카드나 이게 거리 홍보나 그리고 우리 백리 섬섬길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나 이런 데 강력하게 촉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해상 다리와 도로,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아내기 위한 첫 번째 시도. 여수 공간 백리 섬섬길이 국내 제1호 관광도로로 성공적으로 지정돼 남해안 남중권 해양관광허브로 중증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최근 광주 MBC가 보도한 남구 대촌동 9억 원 조형물 설치 논란과 관련해 남구청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병래 남구청장이 9억 원 조형물 설치 사업이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남구는 올해 주민수건 사업비 명목으로 대촌동 일대에 9억 원을 들여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에 일부 주민들로부터 논란을 샀습니다. 광주은행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건강관리 정보와 자동차 시세 조회 서비스 기능을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헬스케어 서비스는 목표 걸음수를 설정하고 만보기 기능과 보장보험 내역 조회, 실손보험금 간편 청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중고차 시세와 출고가, 자동차 검사 내역, 주행거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동차 시세 조회 기능도 추가됐습니다. 덥고 흐린 날의 연속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정체전선이 조금씩 이동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예보된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예보된 비의 양이 많지는 않은데요. 비구름대의 위치에 따라서 강수량과 강수구역의 변동이 클 수 있겠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서도 이 폭염특보는 해제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단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완도의 현재 기온 이미 28도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 32도로 예상됩니다. 보성의 한낮 기온은 31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는데요. 밤사이 열대야와 낮 동안의 찜통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